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26분, 2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 리모델링 시간이고요.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름 건강 지키기 4탄입니다. 휴가철 질환 완전 정복 준비했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좋아.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 네. 뭐 바다부터 계곡, 캠핑까지 많은 분들이 나 어디로 떠나야 되나 아주 기분 좋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희경 씨, 네. 여름 휴가 이번에 어디로 갈 계획이에요? 원래 거창하게 짜고 싶었는데 제가 또 이제 임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멀리는 못 가고 서울 근교의 계곡에 가서 백숙이나 신나게 뜯고 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최고죠. 좋죠. 네. 네. 장민욱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오늘 요거 방송 끝나면 네. 3박 4일간 저희 가족들과 함께 또 가까운 동남아시아에 어. 여행을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동남아시아가 가까워요? 아니 계곡 정도 돼야 근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 부러워 데리고 한번 가서 신나게 놀다 좋으시겠네. 오려고요. 예, 민혜영 선생님은요? 저는 사실 이제 여름이 좀 길어져가지고 네. 이번 달 말고 다음 달에 저도 유일한 취미 골프를 치러 조금 멀리? 아니요, 가깝지만 좀 시원한 일본 쪽으로 한번 아. 가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바다 건너가시네 두 분 다. 양경 선생님은요? 바다 저는 건너시네. 엄청 가깝고 엄청 시원한 병원에서 열심히 진료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뭐든 다 좋습니다. 근데요, 즐거워야 할 휴가철에 병원을 찾는 분들도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럼요. 우리가 휴가는 좀 이제 즐겁게 다녀오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영쌤이 휴가도 못 가시고 병원 찾는 거잖아요. 사실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휴가라는 게 예상치 못한 질환이나 사고로 이어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이나 우리가 좀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건강 정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 휴가철에 꼭 알아두면 좋을 여러 가지 질환들과 사고 그리고 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건강하게 휴가를 즐기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그럼 이번 여름 휴가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의 건강 비법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여름 휴가철 물놀이 하다 생긴 일 어떤 일들이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름 바다의 복병입니다. 바로 해파리 쏘임입니다. 아프겠다. 이 뉴스를 보면요. 매년 여름마다 해수욕장에서 그 해파리 쏘임 사고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네, 지구온난화 영향 때문에 여름철 불청객인 해파리가 우리나라 해안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고 건수만 봐도 2039건의 해파리 쏘임 사고가 보고가 됐고 그중에 한 분이 사망하기도 했죠. 올해 이렇게 굉장히 빨리 나타난 적이 없을 정도로 빨리 나타나고 있고 이미 남해안 쪽에는 5월 달에 해파리주의보가 떴죠. 그리고 지금 이제 7월 달 들어서부터 이 노무라 입깃 해파리와 같은 크고 아주 대형적인 이 맹독성 해파리가 제주도 연안에서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2016년에 약 39% 정도의 출현율을 보였었는데 올해 출현율이 지금 80%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이제 증가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노무라 입깃 해파리 같은 경우는 크기가 2m까지 커지기도 하고요. 아주 큰 것은 이제 150kg에서 200kg까지 상당히 그 크기가 커지고 있는데 이 독성 촉수에 닿기만 해도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서 맹독성 아주 위험한 해파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2m면은 진짜 거의 바다의 괴물 수준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해파리 별명이 또 왜 바다의 말벌이라고 말벌, 맞아요. 하잖아요. 쏘이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일단 아프죠. 딱 느껴지는 게 진짜 굉장히 아플 것 같아. 굉장히 심하게 아픕니다. 이 해파리는요, 이게 물 속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 이렇게 부유하고 있다가 사람이 근처에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미세한 독침을 쏴서 이 독성 물질을 주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그 쏘인 부위, 그 부위가 굉장히 심하게 붓고 굉장히 아프고 화끈거리면서 그 부위가 마치 우리 채찍으로 때렸을 때, 맞았을 때 생기는 것 같은 선 모양의 발진이 생기고요. 심한 경우에는 고름이 찬 물집, 발열, 근육 경련, 구토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어머. 그러다가 더 심한 경우에는 전신 마비나 호흡곤란, 아나필락시스 쇼크까지 일어나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확인해 볼 게 있는데요. 이 해파리에 쏘이고 이러면은 급하게 식초를 구해서 뿌려라. 식초가 없다면 소변을 뿌려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그래서 해파리 쏘이면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민간요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식초뿌리라는 건데 해파리에 이 쏘였을 때는 이게 단순 세균
식중 감염이 아니거든요. 독성 물질 때문에 나타나는 독성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식초를 바르면 오히려 이 독침이 더 많이 방출이 돼서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소변불이라는 얘기도 저도 들어봤는데 소변 안에 있는 암모니아 때문에 독성이 좀 중화된다라는 속설이 있는데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게다가 소변에는 이 암모니아나 여러 가지 효소 성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게 닿았을 때 독을 더 빨리 퍼지게 한다거나 또는 아직 터지지 않고 남아있던 독주머니, 자포가 오히려 더 많이 터트릴 수도 있어서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생수나 수돗물로 씻는 거겠죠. 역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생수나 수돗물은 상투압 작용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해파리에 남아있는 자포를 더 많이 자극해서 터트릴 수도 있어요. 그래요? 뭐 어디서 들어봤다는 민간요법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제대로 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생리식염수가 있다면 그걸로 씻어내는 게 가장 좋지만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걸 안 갖고 있잖아요. 그쵸. 네. 무조건 그냥 바닷물로 깨끗한 바닷물로 씻어내시는 것을 바닷물.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강한 조명을 이용해서 그 자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핀셋으로 잡아 떼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카드, 신용카드 같은 것들 얇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용해서 살살살살 벗겨내면은 떼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증이 있을 때에는 얼음팩을 좀 수건으로 감싸가지고 좀 대고 있으면 통증을 좀 완화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얼굴이라든지 목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쏘이면 위험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뭐 호흡곤란이나 어지러움증 같은 이런 쇼크에 해당되는 증상이 있다면 바로 119를 불러서 신고해서 가셔야 되고 일단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해역 근처에 해파리주의보 떴는지 꼭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이거 중요하다. 아니 갑자기 바다 안 가고 싶어졌어요. 무서워요. 갑자기 무서워져서 지도실 화이팅! 만약 가야 된다면 지금 알려드린 방법 꼭 기억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름 휴가철 물놀이 하다 생긴 일 두 번째 이어서 보겠습니다. 눈과 귀의 SOS인데요. 바로 결막염과 외이도염입니다. 저는 신나게 물놀이 하고 이렇게 잠깐 라면 먹으려고 나오면 눈이 빨개진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이게 결막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결막염일 수 있습니다. 자, 결막염은요, 수영장 물속에 있는 소독약이나 아니면 자극 물질 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발생을 하게 되면요, 눈이 굉장히 심하게 충혈되고 가렵고 붓고 또 눈곱이 많이 끼고 눈물이 계속 나거나 이물감이 느낄 수가 있고요. 이게 증상이 심하면은 이 각막이 손상되어서 굉장히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시력 저하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만만히 보셔서는 안 되는 질환이니까 증상 나타나면 즉시 안과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결막염이 그 유독 잘생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맞아요. 물놀이 할 때 유독 결막염 나한테 잘생긴다 하시는 분들 이런 특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결막염을 부르는 뜻밖의 범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짠. 범인? 바로 마스카라와 컨택트 렌즈. 이거 그 포기가 안 되는데요, 선생님. 이 우리 절대 지켜야 여자들은 되는데. 사실 네. 수영장을 가든 바다를 가든 일단 사진이 예쁘게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눈화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렌즈도 끼고 눈화장 필수거든요. 근데 이게 결막염을 부르기도 하나요? 맞아요. 특히 물놀이 할 때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눈화장만큼은 포기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결막염의 진료 인원 자체가요, 여성이 남성보다 1.5배나 더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뭔가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얘기한 화장품이나 렌즈 착용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일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수영장 안에 물은 소독약을 풀어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소독약에 마스카라에 이물질까지 같이 묻어버리면 눈에 자극이 너무 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극성 결막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수영장에서 할 때는 우리가 워터프루프라고 해서 방수 기능이 그쵸. 있는 맞아요.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물에 강하다는 거지 내 눈에 건강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눈에는 더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가능하면 눈화장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렌즈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력 때문에 안경 쓰고 그쵸. 수영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렌즈 착용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렌즈 자체가 렌즈를 끼게 되면 각막의 산소 투과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더 빨리 피로해지게 되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물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물 안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렌즈와 각막 사이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더 접촉을 많이 하게 되니까 각막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시력이 손상될 수도 있겠죠. 가장 좋은 건 도수가 있는 물안경을 착용을 하는 건데요.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렌즈를 일회용 원데이 렌즈로 착용을 하셔서 물놀이가 끝나면 바로 버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물놀이 할 때는 렌즈든 화장이든 조금씩 덜어내는 게 예쁨도 같이 좀 덜어내는 게 아쉽다. 네, 건강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름철 웨이도염 이거는 왜 생기는 거예요? 이 귀에 물이 들어가서 습해지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웨이도염이 생기는데요. 실제로 여름철이 좀 습하기도 하고 물놀이도 많이 해서 그런지 여름철 이 웨이도염 발생 환자의 4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름철에 주의가 필요한데 이 웨이도염의 증상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좀 가려움이 느껴진다거나 살짝만 건드렸는데도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귀 속이 좀 먹먹하게 느껴지거나 또는 이 분비물 같은 게 좀 나온다면 웨이도염에 걸렸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귀에 물이 들어가면 바로 빼야 되는 건 이제 알겠는데 이게 한번 들어가면은 이렇게 탈탈탈탈 이렇게 털어도 잘 안 나오고 계속 목소리만 이렇게 들려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게 면봉이라는 거 좋지 오. 않다고 어디선가 들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손이 자연스럽게 가는 맞아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돼서 면봉을 만약에 귀를 하게 되면 이 자체로 물을 웨이도에서 중위 쪽으로, 그러니까 고막 쪽으로 더 밀어내는 경우도 있고 상처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2차적으로 염증이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면봉을 쓰시는 것은 금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금 약간 보여주셨는데 물이 들어간 쪽에 귀를 이렇게 아래로 향해서 털다 털지 털어요. 마시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아. 약간 조금씩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니까요. 방향을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빠지지 않은 경우에는 헤어 드라이어를 귀에서부터 한 30cm쯤 떨어진 곳에 이제 위치를 해주시고 뜨거운 바람 말고 약한 찬 바람으로 자연스럽게 말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진물이 나온다든가 뭔가 이상 신호가 생기게 되면 방치하지 마시고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연휴에도 진료하는 양경원 선생님. 저도 잘 봐드리고 네,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즐거운 휴가를 위해서는 눈과 귀 건강까지 잘 챙기시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여름철 물놀이 하다 생긴 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덜덜 떨다 사망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저체온증이에요. 저는 저체온증 감이 잘 안 오는데 혹시 우리가 계곡 같은 데 놀러 가면 막 놀다가 입술이 새파래지고 맞아요. 덜덜덜덜 이끼리 부딪혀서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게 저체온증인가요? 그렇죠. 저체온증의 초기 증상이 그런 거죠. 덜덜 떨리면서 입술도 막 떨리게 되고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얼굴이 좀 창백해지다가 입술이 새파래지는 청색증 맞아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말이 좀 어눌해지기도 합니다. 이 중심부 쪽 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 전반적인 신경계 반응이 느려지게 되는데 이때 말하는 말투도 좀 바뀌고 어눌해지면서 걸음걸이도 좀 휘청거릴 수 있고요. 실제로 의식 저하가 옆에서 바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보다 더 심하게 이제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심장 박동이 느려지면서 부정맥이 나타나기도 하고 더 떨어지면 이것 때문에 이 심장이 멈추는 사망 사고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너무 굉장히 무서운 끔찍하네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저체온증이 딱 왔을 때 일단 추운 거니까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건 어때요?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약간 직관적으로 봤을 때 추우니까 저체온이니까 빨리 체온을 올려줘야지라고 네. 생각해가지고 이제 뜨거운 물에 사람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전신에 이 혈관들이 갑자기 확 이완을 하면서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온 몸을 이렇게 좀 막 힘드니까 팔 다리 이렇게 막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거칠게 문지르거나 이렇게 되면 이 온몸에 떨어져 있던 이 차가운 온도의 혈액들이 심장으로 들어가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절대 금물이고요. 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물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고 물 먹이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기도와 이 식도 이 근처에서 이 마비 증상 때문에 잘못하면 마셨던 이 음료가 폐로 넘어가서 흡입성 폐렴이라든지 오히려 호흡을 곤란하게 할 수 있으니까 어머. 이런 것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일단은 젖은 옷을 벗겨야죠. 젖은 옷을 벗겨주고 갈아입힐 옷이 있다면 마른 옷이 있다면 그걸로 갈아입혀 주시는 게 좋고 뭐 없다면은 일단은 마른 수건이나 담요를 좀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몸을 감싸서 체온을 서서히 높이는 데 집중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너무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올리기 위해서 겨드랑이라든지 배 위에 따뜻한 핫팩을 좀 올려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천천히 체온을 올리는데 꽤 괜찮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의식이 있다면 따뜻한 음료를 조금씩 마시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의식이 흐려져 있거나 너무 이제 사람이 완전히 맥이 처져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119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는데 특히 우리 아이들은 물놀이 너무 재밌으니까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 어떤지 잘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름 휴가철 물놀이 하다 생긴 일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심하면 순식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익수 사고입니다. 사실 물놀이 사고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아무래도 익수 사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 익수사고는 우리가 물에 빠져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온몸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 안에 빠졌을 때 내가 잘못 호흡을 해서 기도로 들어가서 숨을 못 쉬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숨을 아예 오래 참게 되면서 폐까지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면 저산소증이 유발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심하면 심정지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119에 신고하는 거죠. 가장 먼저 119에 신고를 하시고요. 의식과 호흡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심폐소생술 우리가 CPR이라고 하죠.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가슴 중앙, 그러니까 양 유두 사이를 손의 손바닥 뒤꿈치를 댄 상태에서 팔을 쭉 펴서 내 체중이 그대로 전달이 돼야 돼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세게 압박을 해주는데요. 수직으로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가슴 압박 30회, 그다음에 인공호흡 2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내가 인공호흡을 잘 모른다거나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슴 압박만 시행해 주셔도 됩니다. 호흡이 돌아온다면 그때는 젖은 옷을 벗기고 담요로 몸을 감싸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저체온증을 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럼 혹시 구조 후에 호흡도 있고 좀 멀쩡해 보이면 병원 안 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익수사고가 있은 후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물이 들어간 이후에는 정상적인 폐 부분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큰 변화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미 물이 들어간 부분에서 2차적으로 염증이나 부종이 일어나서 결국 뒤에는 호흡곤란이나 심각한 폐렴이라든지 이런 질환으로 이완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여름철에 가장 일반적인 물놀이 사고 대비 요령 알아봤고요. 여름철에 요즘에는 또 캠핑도 많이 가셔서 네. 저희 행복한 아침에도 캠핑을 너무 사랑하는 이른바 캠핑족이 한 분 있는데요. 바로 캠핑 장민욱 선생님. 정말 캠핑 제가 사랑하거든요. 맞아요. 또 1년에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캠핑을 다니는데요. 자, 캠핑을 사랑하는 일인으로서 건강하게 사고 없이 또 질환 없이 캠핑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니까 미니 캠핑장 같아요. 진짜. 우리 놀러 온 것 같아요, 지금. 준비물이 다 있죠, 지금. 아니 여기 지금 근데 실제로 삼겹살도 있거든요. 어우, 네. 이게 가스 버너를 보니까 바로 이 삼겹살 구워 먹고 싶은 충동이 드는데 바베큐가 꽃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버너만 보면 일단 야외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여기 보시면 요즘 모기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에어로졸 형태의 모기약을 함께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버너와 이 에어로졸 모기약이 만나면 심각한 화재 사건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솔직히 고기 먹을 때 모기 날아다니면 얘로 바로 이것들이 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뿌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도 이 가연성, 화기주의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한데 네. 이 에어로졸과 버너에 불이 붙어 있을 때 막 실내에서 이게 뿌리다 보면은 네. 불이 금방 옮겨 붙어서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이 꽉 막혀 있는 이 텐트 안쪽에서 버너를 켜놓은 채 에어로졸을 뿌리다가 전신 화상을 입은 사건도 보고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버너를 이제 끄고 이 모기약을 뿌리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좀 환기를 충분히 시킨 다음에 다시 버너를 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상추하고 삼겹살이 담겨져 있는데 그렇죠. 이거 아이스박스에 담겨 있어서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네. 이것도 문제가 있나요? 자, 일단 아이스박스 뭐 아주 시원하게 반드시 챙겨야 되는 필수품인데 만능은 아닙니다. 이거 이제 가져가서 계속 열고 닫고 하다 보면 냉기가 금방 빠져나와서 녹기가 쉬운데요. 네. 그래서 이 고기 쪽에 있는 육즙 같은 게 채소 안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고요. 이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얼음을 충분히 준비해서 이 안쪽에 있는 온도가 10도 미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신선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육즙이 흘러나오거나 또는 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어패류들을 같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아래쪽에다가 몰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고기는 훨씬 아래. 더 신선해야 하고 물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아래쪽에 몰아놓고 그리고 얼음팩을 중간중간 좀 채운 다음에 맨 위쪽에다가 이런 이제 상추라든지 야채 과일. 그리고 또 자주 꺼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위쪽에 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더 좋은 방법은 2개를 따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좀 오염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별도로 아이스박스를 쓰고 네. 다른 것들은 뭐 소프트 쿨러 같은 걸 이용해서 음료를 보관할 수 있는 그걸 네. 따로 하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요. 하나에 사가야지.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통조림 햄이랑 네. 참치캔인데 얘네는 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 이
캠핑장에서 손 베임 사고가 진짜 많이 발생하는데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압축 햄 같은 경우 통조림 햄 이렇게 다 뜯어서 쓰시고 나서 요 뚜껑에 손을 베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참치캔 같은 경우는 일부 절반 정도만 이렇게 벗겨서 사용하시고 그대로 이제 휴지통에 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때 손 베임 사고가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캠 말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을까요? 뭐 텐트 같은 거 치실 때 팩도 상당히 날카롭기 때문에 거기에도 손을 좀 베이지 않게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베어서 상처가 좀 발생했다 그러면 벌어진 틈이 가만히 두어도 계속 벌어져 있으면은 요건 응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대개는 이제 5분에서 10분 정도 지혈을 하게 되는데 지혈하고 나서도 피가 쉽게 멈추지 않는다면 응급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녹슨 거에 손 베이셨으면 네. 파상풍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병원 찾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음식만 챙기지 말고 거즈나 이런 응급 약품들도 좀 챙겨야겠어요. 네. 그리고 캠핑 갔을 때 갑자기 비가 오고 계곡 옆이면 물 불고 불어요. 이러니까 네. 기상특보 같은 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